안녕하세요. 10년차 평범한 직장인에서 벗어나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찌팍입니다. 네, 2025년 11월 24일 시황 및 종가 베팅, 단기 수익 관점, 그리고 놓쳤던 종목들까지 복귀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미장이나 국장, 이 비트코인이 대부분의 이 자산 시장들이 다 폭락을 해줬었고, 또 이런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거의 한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지금 좀 극단적인 지금 공포의 지금 분위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은 따로 종목을 오버나이트해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무포로 넘어왔었는데요. 아, 이제 무포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이 좀 더 강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가장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이제 그 인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제일 어, 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좀 수급이 가장 몰릴 만한 재료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 장 초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어, 저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를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뭐 시가 베팅을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가 베팅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은 시가 베팅을 따로 시도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를 좀 더 끌고 가는 매매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매매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본다면, 리가킨 바이오가 이때가 11월 12일 날 이 ABL 바이오가 이 일라일릴리와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또 지분 인수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 일라일리가 이제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로 이렇게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등주였던 리가켄 바이오도 역시나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좀, 좀 보여줬었었는데, 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거의 3연상 가까이를 가준 뒤로 그렇게 고가놀이 패턴으로 지금 계속 유지 중에 있었고, 유지 중인데 계속해서 지금 수급은 들어와 주고 있다. 이제 다만 ABL 바이오가 지금 현재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경고에 걸려 있지 않은 이등주인 리가캠 바이오를 공략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역시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고가놀이 패턴을 유지해주고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거의 이렇게 계속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도 이렇게 고가 패턴을 지지해주면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은 점수를 줬고, 또 리가캠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또 뉴스가 좀 많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리아킨 바이오 뭐 글로벌 ADC 주도 경제상 대비 효능 극대화, 또 이런 이제 좋은 뉴스가 연달아 나오기도 했고, 또 목표가 상향도 있었고, 또 이제 ABL 바이오급의 지금 기술 이전 재료가 이번 달 아니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 그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다. 라는 지금 뉴스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장 좋게 본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다만 좀 실수를 했고 오늘 좀 이 리가케인 바이오에서 좀 큰 손실이 났었는데, 일단은 애초에 시작하면서 지금 이 프리장에서 이 모습이 이 정규장에서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다른 바이오 섹터 종목들과 함께 이런 상승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았었는데, 이게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2% 이상 빼버리는 모습에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여기서 제 관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로 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바이오 섹터가 강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갔는데, 그 시나리오가 다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장 초반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을 보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도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손절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자기 합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때 당시에 이런 체결창을 보면서 이런 게 분초가 같은 이런 물량들이 계속 찍히면서, 이거 기관이 계속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까지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계속 가격대를 관리해주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절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뭐 거의 정규장 거의 최저점에서 손절을 해서 오늘 또 좀 큰 손실을 좀 보게 돼서 좀 마음이 지금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 역시나 맨 처음에 들어갔던 시나리오의 관점이 깨졌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손절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보통 또 제가 어떤 퍼센트로 손절 원칙을 잡게 되면 손절이 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이런 정고점 부분, 아니 분봉산 전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겠다라는 원칙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또 손절하지 못하고 또 합리화하다가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안 좋은 매매를 해서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무포로 넘어왔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가 됐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반등도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미장도 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관심 종목 섹터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랑 또 그 다음으로 가장 좋게 봤던 건 역시나 이 한일용 관련한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이른봉 기준으로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모습에 아주 좋게 봤었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서 슈팅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화장품 섹터에서 원픽으로 봤었던 종목은 이런 APR. APR도 이런 금요일 장 마감 부근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를 좀 해주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에, 그 화장품 섹터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수급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 그런 모습에 너무나 좋게 봐서 APR들을 종가 베팅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 부분을 놓쳤던 것들이 좀 아쉽고, 근데 역시나 오늘도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이런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또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수가 빠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들어가 봤었는데요. 타점을 보신다면 이렇게 이 지수보다 좀 강하다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 정도 매수에 들어갔고, 이 정도에서 한 1% 정도에다가 이제 매도를 좀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모습에 거의 본전가에서 또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후에도 이제 애프터장에서 이 당일 종가를 돌파해주면서 오늘 이 일봉상 보시면 이 20일 날의 고가 24만 9천 원,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자리에 또 애프터장에서 따라 들어가 봤는데,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길래 이대로 좀 마감까지 좀 슈팅이 나오면 그때 돼서 매도를 해야겠다. 단 좀 현재 미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하지 않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잡고 좀 기다려 봤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좀 그냥
행보해주는 모습에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해버린 이런 매매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개별주로 이런 삼양식품 같은 종목도 이것도 뭐 한일령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삼양식품은 그냥 개별적으로도 이런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중국의 두 개의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계속 연속적으로 이건 수급이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이런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조금 했었고, 역시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1% 정도 슈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은 업종인 농심, 농심도 이렇게 계속 수급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농심도 이제 관심 종목의 하나였고, 역시나 이런 한 2% 정도의 슈팅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가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로 오전에 가장 주도 섹터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이런 프리장에서도 프리장이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프리장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막 썩 엄청나게 뭐 상승을 해줬다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갭이 거의 3%가 뜨면서 그 시가 부근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시면 이게 프리장에서부터 이렇게 강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프리장 종가 베팅으로 좋았겠다. 단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런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좀 모습이 좀 다르죠. SK 하이닉스는 그 시가 부근에서 행보를 해주고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들어주면서 마감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프리장에서 또 종가 베팅 갭 상승을 기대하고 이런 종가 베팅을 해볼 수도 있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삼성전자의 이제 모습을 좀 보면 정규장에서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거의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오히려 지수가 빠지는데 이렇게 더 강하다. 이 모습을 보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할 수 있었고,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더 좋았을 테고, 또 이 모습을 보고 좀 더 가벼운 종목을 할 수도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역시나 이스페타시스도 재료를 보시면 최근에 재료가 너무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고, 이런 다중 적측 MLB 성장 모멘텀 본격화, 이런 재료가 좀 있었고, 오늘 이렇게 목표가 상향 뉴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었다. 역시나 이런 정규장에서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런 상승이 나왔고, 이런 전일 고가 이 부근에서부터 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천천히 좀 모아봤다면, 이 슈팅은 좀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충분히 먹을 구간이 좀 있었다라는 거 보이는 이제 종목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삼성전기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 이 프리장에서 슈팅 이후에 이 전일 고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한다. 너무나 좋았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모았다면 이런 좋은 슈팅을 좀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역시나 삼성전기도 이런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여기서 교훈은, 니가켄 바이오에서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거기서 손절을 하고 이번 오늘 주도 섹터가 내 생각과 다르게 반도체가 강하구나. 그럼 반도체에서 재료가 있고 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뭐였을까라는 거를 종목을 찾아보고 찾아봤다면 오늘 삼성전기와 이스페타시스를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했다면 오히려 손실을 메꾸고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었고, 뭐 손실로 마감을 하더라도 일부 좀 많이 하고 좀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이런 잘못된 매매에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종목도 놓쳐버리고 손실은 더 키워버리는, 이런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런 타점을 좀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또 하나 캐치를 해야 될 게, 최근에 확실히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타점처럼 삼성전기나 아까 이스페타시스처럼 어,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역시나 이런 지수를 좀 보면서 좀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이렇게 짧게 짧게 지수보다 강한 이런 구간을 챙긴다면 충분히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하루 동안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구간까지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그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도 보시면 이게 13시 한 14분 뭐 이 부근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계속 매수세로 되어 있었는데, 23시 14분부터 점점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팔기 시작하더니 한 13시 14분부터 이제 아예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로 좀 더 빠져버리는 이런 구간이 좀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역시나 지수가 약하다? 그럼 해지로 가장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지? 신규 상장주구나. 신규 상장주에 요즘에 계속 신규 상장주 중에서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뭐 순간 체결량이나 제가 그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을 개별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큐리오시스가 가장 강하네. 아까 말씀드렸던 13시 14분 매도세가 좀 매도세로 전환됐었던 어떤 이런 타이밍 때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수급이 가장 좋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갖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모았다면 이런 슈팅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놓친 것들이 좀 많이 아쉽고, 항상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그런 확실한 매도세가 전환되거나 확실하게 지수보다 강하다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이런 관점들이 부합하는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제가 지금 지향해야 될 모습을 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13시 이후로 한 14시에도 부근에도 또 타점이 하나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SPD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런 신고가 구간에 좀 있었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14시 구간이 여기서도 보시면, 자, 이런 부분에서도 지수가 오히려 여기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오른다. 신고가 구간에 수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지수보다 강하다.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전제는 모두 다 이게 저의 관심 종목에 있어야 되고, 이 종목을 관심 종목을 넣어놨던 이유가 계속 좋은 재료도 있고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을 테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타점이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기다려보고 이 종목의 타점 주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본다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더 막판쯤에 이 D&D 파마텍 역시나 D&D 파마텍도 오전에 이런 슈팅이 나온 이후로 쭉 빠졌는데 타점을 보시면 오늘 당일 시가이자 전일 고가 여기도 지금 거의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전일 고가 부근은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 근데 이 전일 고가 이 부근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 지수보다 확실하게 강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분봉의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었다. 라고 천천히 모아간다면 이런 슈팅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전제는 다 역시나 재료가 다 있고 수급이 좋고 이런 신고가 구간에 있다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들은 좀 놓치는 건 좀 아쉽고 좀 앞으로 좀 놓치지 않게끔 좀 최대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규장 이제 끝나고 애프터장을 이제 본다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PR을 공략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 현재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한일령이라는 이런 재료는 단기간에 끝날 재료는 아니고 또 화장품 섹터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지금 APR이 지금 가장 강하다. 근데 오늘 당일 종가인 24만 7,500원을 이런 뚫어줬고 이 20일 날의 고가인 24만 9천 원을 이렇게 돌파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24만 9천 원을 돌파한 다음에 계속 쭉 상승을 해주는, 그리고 이런 오늘 당일 고가를 좀 도전하러 가는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르게, 이렇게 오히려 좀 빠지고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버리는 모습과 또 최근에 미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미장도 역시나 추세는 좀 이제 하락으로 좀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조심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본전에 매도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장에서 이제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인데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했었던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이게 어떻게 또 트럼프의 말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이게 뭐 종전이 지금 좀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말이 바뀌어질지 너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졌었는데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하지 않겠다. 단 현재 지금 애프터장에서 제일 강하고 섹터 전체가 다 같이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린 구간에서는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했었던 자리가 좀 이런 자리였었는데 이런 전일 고가 근처까지 내려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하다가 좀 패스를 했었는데 또 이 전진건설 로봇을 선택했었던 건 그때 당시 제가 고민을 했었던 타이밍에 일단 등락률상 대장이었고 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제 이 종목이 수급은 가장 좋았지만 일봉이 있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장기 이평선에 이제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였고 오히려 전진건설 로봇은 일봉이 좀 열려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전진건설 로봇을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패스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에 오버넷은 하지 않더라도 좀 매수는 좀 진입은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이었던 이런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도 슈팅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조금 뭐 어떤 섹터나 종목을 매수를 했더라도 오버나잇은 좀 쉽지 않았겠지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오늘 안 좋은 종목에서 끌고 가서 손실은 키우고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진입하지 못한 것을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다음 뭐 당장 내일부터는 좀 오늘 좀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어,
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도 그럼 갑자기 지금 보니까 지금 1.6%까지 아예 지금 미장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당연히 상승을 하면은 좋지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종가 베팅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지금 뭐 1.6%까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엔비디아는 한 뭐 0.7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장 초반이라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반도체 쪽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도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좀 세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역시나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는 추세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최대한 금지하고 이런 타점 자체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서 이런 손해비가 나오는 타점에서만 좀 공략을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한동안은 좀 매매를 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이런 복귀 영상을 좀 마치고 내일도 또 원칙 매매하셔서 또 좋은 수익 챙기는 어,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